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뀐 조건과 금액 변화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여기에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5%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네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소득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20년에 이제 내년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20년 만에 바뀌는 거죠. 다음에는 좀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되게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정부 지원에 대해서 다른 거를 할 때도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중위소득이고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 중위소득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중위소득은 여기에서 그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거 3년간의 이렇게 평균 낸 가격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보시면요. 여기 100%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인인 경우에 175만 7,194원. 이걸 50% 하면 당연히 남은 거고요. 120%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해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다른 거 받을 때 30 몇 % 나오는 요거에 30 몇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평가액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의 대상자 선정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 일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뒤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인데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시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과 부양 가족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에서 55% 이하에 해당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고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그리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게 좀 달라지시겠죠. 또 중복해서 받는 거 가능합니다. 이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시면요. 총 8개입니다. 총 7개입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재산 등 총 17가지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건 한번 살펴보시고 해산장제 보시면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1년, 23년 변동사항, 그래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만에 바뀌는 거고요. 올해 8월 10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좀 복잡하지만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제도 기반 내시라. 또 보이시죠? 뭐 취약계층 지원 확대부터 기본생활보존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4개 분야, 4개, 4개, 3개, 6개, 3개, 3개, 그래서 14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 살펴보진 않고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중요한 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는 21년 내년에 폐지가 되고요. 2단계는 그 외 가구 대상 폐지 2022년에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소득이나 고재산, 그러니까 뭐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를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도 개편된다고 합니다. 앞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산정을 현실화해가지고 기본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1, 2인 가구 지원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미혼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이고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대상이고요.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21년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3년 후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사각지대에서 보장 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이 이렇게 갖고 됩니다. 그래서 127만 명에서 153만 명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또 보시면 중위소득 45%까지 지원했고 이렇게 달라지고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이 52만 7천 원에서 57만 6천 원으로 오르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최저 주거 보장 수준이 90%에서 100%, 그리고 최저 교육비 대비 교육급여 지원도 교육급여 보장 수준 지속 확대 이렇게 갖고 바뀌고요. 이렇게 5만 8천 명에서 7만 5천 명, 41개에서 60개소, 자활 성공률 41.4%에서 45%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제2차 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건강한 미소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